안녕하십니까, P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MS2 마지막 시간입니다. CMS2와 CMS26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S2는 반도체 장비용 규격이고요. CMS2는 FPD 장비, 즉 LCD나 OLED나 뭐 이런 장비용의 그 세미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CMS2가 FPD 장비하고 반도체 장비를 다 커버했었습니다. 그런데 LCD 장비의 경우에 점점 커지면서 기존의 CMS2 규격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로봇에 의한 대형 로봇에 의한 사고들이 CMS2로는 뭔가 평가자의 그 실력에 좀 기대어야 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세미위원회에서 LCD용 규격을 또 따로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 S26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두 규격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세미 S2는 스몰 사이즈고요, 기계가. 세미 S26은 빅 사이즈를 전제로 깔아요. 예, 그리고 세미수는 매우 비싼 재료, 저 웨이퍼가 매우 고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सब스트레이트를 보호하는데 많은 초점을 두고 있고요. S26은 이 글라스 핸들러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워낙 거대한 글라스를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그 로봇 핸들러에 끼면은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LCD 로봇에 끼면 살기 힘들어요. 예, 이런 위험도의 기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규격을 보면요. 1장부터 8장까지 뭐 19장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른 장은 20장 하나만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exhaust ventilation이 여기는 21장으로 가 있고 그 CMS2의 환경적인 고려 사항들이 22장으로 가 있죠. 네. 두 개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장과 요 20장의 내용이 서로 이제 좀 다르다. 여기서는 Automated Material Handler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는 AMHS, FPDM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PDMS가 그 LCD, FPD 장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가 이제 Automated Handling System을 얘기를 합니다. Material Handling System으로 되어 있죠. 자, 한번 볼게요. CMS20에서는 Automated Material Handler에 대해서 어느 그 유니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냐면 Substrate Handler, Substrate를 들어가지고 그 내려놓는 픽앤플레이스 유닛이라든가 컨베이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Industrial Robot and Industrial Robot System. 당연히 로봇이 웨이퍼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Unmanned Transport Vehicle, UVT, 예, 무인 운송장치죠. 그 유인 운송장치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위험한 유니트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세미에스 26에서 20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section covers AMHS which include substrate handler, cassette handler. 카세트 핸들러 깔리면요 죽어요. 카세트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네, 크게 다칩니다. 네, 기본 스케일이 확실하게 달라요. 같이 하지만 20장은 전체적으로 그 자재를 핸들링하는 그 로봇 혹은 그런 시스템 구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MS 26의 내용입니다. 20.2항에 AMHS should be provided with device for e-stop. 자, emergency off도 아니고요. 자, 이거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emergency off라는 표현을 이미 13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스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꼭 꺼야 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로봇 핸들러들은 LCD를 운송한 로봇은 자체적으로 이 스탑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생긴 거예요. 반도체 쪽에서는 이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AMH에는 비상정지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비상정지 장치 위치와 수는 위험을 적절하게 제어하도록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표현이 이거 진짜 아는 만큼 보이고요. 위험을 적절하게 제어하도록 수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가 이렇게 되게 애매하시죠, 그죠? 로봇입니다. 자, 로봇이 기본적으로 이따만하게 큰 핸들링 로봇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 요만합니다. 자, 티칭 펜던트 혹은 제어 장치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 이 스탑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AMHS에 이 스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티칭 펜던트에 이 스탑이 있는 거하고는 별개로 이 장치 어딘가에 이 스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가 지금 그 레일을 타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요. 이 사람이 티칭 펜던트로 후진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서 사람이 깔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여기서 비상정지를 누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쪽에 가서 비상정지를 눌러야 될 수도 있으니 여기에는 비상정지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 사람이 만약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곳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위험을 적절하게 제어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위치와 수. 그러면은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 시스템이라면 전과 후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크기를 규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라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대형 설비에서는 전후로 있어야 되고, 이거는 제가 그 비상정지의 그 주요 목적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위험한 상황의 악화를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끼어 있는 사람 혹은 이제 상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에 맞게끔 비상정지가 있으면 됩니다. 인사이트의 영역이에요. 아무나 여기 쉽게 결론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MHS 컨트롤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한 번에 하나의 제어기로 제한되어야 한다. 하나의 제어기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계에 로보트가 있고 티칭 펜던트가 이렇게 있고 이 기계 외부에도 터치 패널이 있어가지고 작업자가 이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요거로 조정되거나 요 안에 있는 티칭 펜던트로 조정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티칭 보드에서 요걸로도 요거 하나 있으니까 요걸로 제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걸로 제어될 때 바깥에서는 제어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이고야, 네, 이런 노하우 자꾸 오픈하면 안 되는데. 자, 네, 뭐 이건 뭐 얼마 뭐 되지도 않고 쉬운 내용이니까. 자, 다른 사람이 이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AMH에서 근무한 사람은 AMHS에서 근무한 동안 독점적인 현장 통제권을 획득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독점적인 현장 통제권. 즉, 바깥에 있는 터치 판넬이나 이런 제어 장치에서는 이 안에 있는 로봇을 절대 제어할 수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 컨트롤러, 이 내가 티칭 펜던트에서 독점적인 통제권을 가질 때는 이 전환 방식은 하드웨어를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터치 판넬에서 소프트웨어 뭐 띡띡 클릭하고 그 다음 패스워드 누르는 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키 스위치를 통해서 하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PLC 통해서 하지 말고 어쨌든 PLC를 거치지는 않을 수는 없는데 하드웨어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이제 통제권을 딱 뺏은 다음에 뽑아가지고 갖고 갈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2.4항에 trapped person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EMO의 활성화로 인해 AMHS의 그 전원이 중단될 때 AMHS에 끼인 사람을 구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거는 ISO 로봇과 관련된 규정 10218인가 아마 그렇죠. 10218에서도 이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로봇의 조작을 잘못해서 사람이 끼었을 때 그 사람을 구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거대한 로봇은 사람이 힘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비상정지를 누르면은 잘못하면은 브레이크를 잡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자중에 의한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능성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끼어가지고 더 이상 구출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사망사고가 생기죠. 예, 그 사람이 살아있지만 호흡곤란으로 죽어요.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로봇을 밀어서 사람의 힘으로 밀어서 이렇게 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직으로 이동하는 구조물이든 로봇의 수직 Z축이든 X축이든 Y축이든 EMO를 딱 누르면 브레이크를 풀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중에 의해서 뭐 떨어지면 더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예. 만약에 자중에 의해서 떨어질 것이 걱정이 된다면은 일단은 그거를 자키로 받치고 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풀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 이 사람을 살리는 문제예요. 이거 칼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로봇 회사들이 이거를 적용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거 죄송한데 KCS에서 이 내용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자율안전 확인 신고에서 이 내용이 이슈화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피바람 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꼭 지키시고, 특히 이런 변화들은 엔드 유저가 나서서 해주셔야 됩니다. 삼성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요런 요구 사항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장비 업체도 바뀌고 공단도 바뀌고 저희 같은 인증기관들도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6항에 스피드, 속도 조절, 운동 조절, 힘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속도 조절입니다. 네, 모션 조절은 쉽지 않고요.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럭이 해제된 상태 또는 고정식 가드가 제거된 경우 AMH의 속도, 동작 또는 힘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잔류염을 제거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이게 딱히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데요. 안 죽을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럭을 해제했을 때에는 속도를 떨어뜨린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Strength of Mechanical Stopper. 그러니까 LCD 로봇이 주행을 할 때, 좌우로 왔다 갔다 주행을 할 때요. 그때 스토퍼의 강도를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보통 대부분 다 메카니컬 스토퍼하고 일렉트리컬 스토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렉트리컬 스토퍼는 그거 치게 되면 파워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고요. 메카니컬 스토퍼는 그 관성으로 해서 빵 온 것들을 이제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주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메카니컬 스토퍼의 강도 계산은 어떤 걸 고려해서 해야 되냐면 레이티드 로드, 전격 로드에서 최대 속도의 조건에서 최대 익스텐션, 최대 거리를 갔을 때, 그러니까 최대 거리에서 최대 속도로 전격 주행을 할 때의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스토퍼가 버틸 수 있도록 해라라는 얘기죠. 그 AMHS 쪽에서는 많이 그 이 스토퍼에 대한 강도 계산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강도 계산의 조건들을 여기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이게 또 최대 스피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복잡하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거 계산 잘 해야 됩니다. 이거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좀 어렵고요. 계산 잘 해야 됩니다. 자, 브레이크 릴리즈 프로시저 나오죠. 이게 20.2.10항에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제공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어쨌든 CMS2에서도 제시가 되는 거지만 유독 이 두 개의 내용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CMS 26에서요.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릴리즈 프로시저라고 되어 있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트랩트 펄슨을 그 뺄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브레이크를 풀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라죠. 그 다음에 리프팅 에이드, 들어 올리는 구조, 그 다음에 고정 장치를 제거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절차를 제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 S26에서는 그 주로 충돌, 끼임에 대한 그 요구 사항들이 좀 더 강화되어 있다. 이 요구 조건들은 사실은 ISO 1018인가요? 아마 로봇과 관련된 그 기준에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차용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케이블 랭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티칭 펜던트에 대해서 이제 그 설비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티칭 펜던트를 들고 들어가면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케이블 랭스를 어디까지로 이제 제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시 상자의 케이블 길이는 작업자가 작동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조정 중에 그 로봇을 지속적으로 볼 수 없는 위치에선 작동할 수 없도록 최적화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에서 너무 거리가 먼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로봇에서 조작을 하는데 멀리 가가지고 티칭 펜던트 멀리 가가지고 여기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 여기서 가까이서 조작할 수 있도록 길이를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된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게 안 하려면은 이 뒤쪽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데 이 뒤쪽으로 돌아갈 때는 포트를 뽑아가지고 뒤에서 꽂을 수 있게끔 포트가 양쪽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정도, 여기서 요 정도 티칭 펜던트를 갖고 조작을 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CMS 26 기준에 맞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사실은 근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 엔드 유저 쪽에서 이 내용들을 알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3자 인증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과도한 것들만 보통 규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길이를 제시해 주시면 좋고요. 얼마로 제시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기계마다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딱히 길이를 명시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3자 인증 기관을 지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CMS2에서 로봇 핸들러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0.4장에 로봇 시스템 should meet the requirement of appropriate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관련된 그 규격들을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미국에서는 요 기준이고요. 한국에서는 ISO 10218-1입니다. 요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CE에서도 ISO 10218이고요. 한국, 중국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어떤 문제로 가냐면은 요 브레이크 릴리즈 프로시저 이 내용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예, 트랙 펄스는 구제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같이 아우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CMS 26에서는 Substrate Handler에 대해서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national와 international standard 똑같은 내용들이 있죠, 그죠? 문구만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CMS 26에서든 CMS2에서든 로봇 핸들러, 로봇에 대해서는 국가 기준을 충족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KCS 마크를 따야 되는 거죠. 전자파 시험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CMS2에 대해서 20회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CMS2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해주시면 영업팀이나 혹은 엔지니어 기술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혹시 강의를 요청하시면은 대표이사한테 강의를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전화 주시면은 제가 딱히 회사에서 뭐 일정을 잡고 하는 일은 없고 주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강의를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강의가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면은 네, 강의를 하러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스2는 너무나도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쯤에서 접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의 차이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